내가 마음먹고 뜻먹은 대로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 결과치가 모양새가 그림이 조금은 예쁘게 나올 것 같아요. 욕심을 조금 내셨으면 좋겠어요. 2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도 있으니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신령님을 모시고 있는 태령신당 입시제자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와, 첫 촬영이라서 조금 많이 떨리는데요. 예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이제 드디어 개인 채널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맞아요. 구독자,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기대하고 있으셨을 텐데요. 기대까지 해주신다라고 하니까 제가 좀 더 유익한 정보, 알기 쉽게 저는 이렇게 오래된 이제 무속인이 아니다 보니까 애동제자의 시선으로 많은 분들이 들으셨을 때 쏙쏙 들어올 수 있게끔 조금 명쾌하게 풀어드릴 수 있도록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선생님께서는 네. 저희가 컨텐츠 촬영하기 전에도 살짝 질문 드리고 싶은 포인트가 네. 점사를 어떤 식으로 보시는지 네. 궁금합니다. 제가 점사를 보는 방식 같은 경우에는 저는 신령님을 모시고 있는 제자다 보니까 신점 0점으로 보고요. 일단은 점사를 보기 전에 방울부채를 들어서 신령님께 청을 하고 그리고 나오는 공수천문대로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오방기가 다른 제자분들에 비해서 많습니다. 저는 점사를 오방기로 봅니다. 그래서 오방기를 뽑으면서 나오는 공수천문을 다시 확인을 하기도 하고요. 공수천문이 맞는 건지 아닌 건지에 대한 확인으로 인해서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저는 조금 오방기가 많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선생님께서 이 목소리에 힘이 있으셔서 네. 굉장히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칭찬에 좀 약하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네. 자, 오늘 이렇게 기분 좋게 네. 저희가 좀 알아볼 주제가 있는데요. 네. 우선 2025년 하반기에 네. 3년 동안 좀 돈복에 대해서 풀릴 띠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3년 동안이요? 네, 네네네네네.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 신점으로 네. 3명만 한번 뽑아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공수 받았습니다. 이 3가지 띠를 공수를 받으셨잖아요. 네. 이거 호명하기 전에 네. 이 띠들이 돈복을 타고난 이유가 무엇인지 네. 어떤 식으로 좀 공수를 받았는지도 말씀 부탁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일단은 전반적으로 요 3가지의 띠의 특성을 본다라고 하면은 조금 영민하다, 머리가 좋다라는 부분도 있고요. 야망이 조금 가득 차요. 근데 아무래도 돈복이 타고나려고 한다 보면은 조그만한 거에 안주해서 간다라고 치면은 돈복이 타고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웬만큼의 리스크라든지 이런 위험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도 감수할 정도가 돼야지만 저는 돈복이 타고나는 거라고 보는데 요 3가지 띠들의 특성이 일단은 업앤다운의 기복은 있을 수는 있으나 뭔가를 하겠다고 꽂히고 마음을 먹는다라고 하면 밀어붙이는 힘이 있다라고 저는 나옵니다. 아, 밀어붙이는 힘이 있다. 네. 그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네.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거죠. 네. 그러면 이분들이 이제 어쨌든 3년 동안 큰 돈을 벌 수 있는 상황들이 올 텐데 그 시기에 가장 조심해야 하는 함정이나 실수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큰 돈복을 불러일으키려고 하다 보면 리스크라든지 이런 거를 감수할 준비 자세도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돈에 이제 재물의 운이 들어올 때 본인도 느낍니다. 내가 이거는 생각지도 못한 부분인데 이게 일이 잘 성사가 된다든지 매끄러워진다든지 주변의 귀인의 도움으로 인해서 생각지도 못한 기회를 잡는다든지 이럴 때 사람들이 조금 간과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감히 말씀을 드리자면 조금 안일해지는 태도, 나태해지는 태도 그리고 내가 하자는 대로 내가 마음먹은 대로 다 되는구나 싶어서 돌다리를 두들겨 보지 않는 조심성 그리고 아무래도 요러다 보니까 조금은 큰 일확천금이라든지 이런 걸 노리고자 무리한 확장이라든지 무리한 투자에 손을 대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아무리 재물의 운이
차고 넘치게 들어온다라고 하더라도 요거는 꺾이기가 쉬운 수인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완벽하게 말씀해 주셔서 이 띠들이 이 뒤에 호명이 되겠지만 네. 공부가 많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운을 극대화하려면 이제 행동이나 마인드셋에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까요? 네, 맞아요. 뭐가 있을까요? 저는 제가 저한테 이제 점사를 보러 오시는 분들께도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입 벌리고 기다린다고 해서 감 안 떨어진다. 내가 쥐고 흔들고 노력을 해야 감이 떨어진다. 그 말인즉슨 운이 아무리 들어온다라고 하더라도 그 운만 믿고 나태하게 안주하고 움직인다라고 하면 저는 그 운을 못 잡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럴 때일수록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서 뭔가를 한다고 하더라도 조금 길게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깊게 생각해서 빠른 결정을 내려서 빠르게 판단하고 실행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네. 선생님께서 초반에 부채방울을 흔들면서 네. 들었던 공수 이 띠 3명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네. 한 분 얘기해 주면서 네. 이분들이 왜 네. 하반기부터 돈복이 들어오는지 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릴 띠는 쥐띠입니다. 쥐띠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왜 쥐띠냐면 쥐띠 분들이 잠시만요. 쥐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타고나기를 두뇌가 명석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지런합니다. 본인 손해보는 장사 안 하고요. 계산에 있어서 빠릿빠릿하다. 입속 잘 챙긴다라는 소리가 나옵니다. 근데 쥐띠 같은 경우에는 잔머리라든지 이런 쪽으로 머리가 되게 비상하게 빨리빨리 돌아가서 아이디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남들보다는 조금 빨리 캐치를 잘한대요. 근데 다만 요런 거는 있을 것 같아요. 쥐띠 분들이 사람들을 믿는 것 같으면서도 잘 안 믿어요. 쉽게 믿으려고 한다고 쳐도 조금 거리를 많이 둬요. 그래서 본인 꽤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소리는 나오지만 일단은 올 하반기, 제가 올 상반기부터 약간의 금전의 운이 트일 것 같고 2025년에 대박띠를 생각했던 띠 중에 하나가 쥐띠거든요. 작년까지는 삼재여서 많은 분들이 조금은 고생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올해에 접어들면서부터는 운기가 조금씩 괜찮아지고 상승 곡선을 그린다라는 소리는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쥐띠 분들이 괜찮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우리 쥐띠분들 상승 곡선이라고 하니까요. 네, 상승 곡선. 제가 선생님 통해서 구운 꽉 잡길 바라겠고요. 네. 두 번째 띠의 공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띠 같은 경우에는 축하드립니다. 말띠입니다. 네. 왜 말띠냐면 일단은 말띠 분들이, 저도 말띠긴 하지만요, 대체적으로 성질이 조금 성미가 급합니다. 그리고 기명기고 아니면 아니라는 생각도 있고요. 말띠 자체가 뭔가에 꽂혀서 밀어붙이는 힘이 대단해요. 그래서 추진력도 강하고 일단은 말띠 분들이 대체적으로 남 밑에서 일하기보다는 자기가 우두머리가 돼서 움직여야 되는 팔짝꿍이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사업이 됐던지 장사가 됐던지 이런 쪽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말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약간의 재작년에는 운기가 괜찮았을지는 모르겠으나 작년 수부터 올해 초 상반기까지는 조금은 주춤주춤했던 시기가 있을 거예요. 뭔가를 한다고 하더라도 마음대로 뜻대로 안 되는 것 같은 느낌. 근데 내년부터의 말띠의 운기 자체는 조금은 좋게 들어옵니다. 내가 마음먹고 뜻먹은 대로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 결과치가, 모양새가, 그림이 조금은 예쁘게 나올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욕심을 조금 내셨으면 좋겠어요. 욕심을 내라. 네, 이 욕심을 내라는 뜻이 뭐냐면 밑도 끝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욕심을 내라는 게 아니고요. 뭔가를 하겠다라고 생각한 부분이 있는데 이걸 해볼까 저거를 해볼까, A와 B 사이에서 궁리궁돈을 조금 많이 하는 형국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말띠 같은 경우는 요번에 2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도 있으니 조금은 욕심을 내서 조금 빠릿빠릿하게 움직여서 페이스 조절 잘하고 시간 분배를 조금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2마리의 토끼를 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말띠분들은 오히려 욕심을 내고 공격적으로 좀 행동을 취해야겠네요. 네, 맞아요. 왜냐면 말띠분들의 특징이 처음에 밀어붙이는 힘이라든지 이거는 추진력이 대단해요. 근데 중반부에 들어서면서부터는 뒷심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약간 놔버리려고 하는 기질도 있어요. 처음과 생각과는 다르게. 그래서 본인이 생각했던 그 초심 잃지 말고 욕심내서 저는 조금 밀어붙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끝으로 세 번째 띠인데요. 네. 세 번째 띠에 대해 공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세 번째 띠 같은 경우에는 축하드립니다. 용띠입니다. 네. 용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전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하고 계시는 경우도 있어요. 용띠 세다. 센 거 맞습니다. 근데 센 것만큼 어떠냐면 잘 되면 이렇게 아주 잘 되고 못 되면 아주 못 돼요. 중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어요. 근데 용띠의 특징 자체가 뭐냐면 일단 대범합니다. 야망 큽니다. 욕심 큽니다. 내가 하기로 마음먹은 거는 어떻게 해서든 쟁취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잘 이용을 한다라고 하면 밑으로 꺾이는 수절보다는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야망이 다른 분들보다는 많이 커요. 그래서 이 용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작년까지는 조금 많이 버겁고 힘들었을 겁니다. 삼재였다 보니까 잘 되신 분들은 잘 되셨겠지만, 근데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 확장을 하려고 하는 거,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거에 있어서 도전 잘해라 라는 소리가 나옵니다. 그러면 말띠분들처럼 용기와 욕심을 내야 되는 걸까요? 용띠분들 같은 경우에는 용기와 욕심은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원체 용띠 자체는 야망이 커서 너무 욕심을 부리면 화를 자초할 것 같아요. 그러지는 말고 뭔가 새롭게 하기로 했던 부분에 있으면 요거 잘 쥐고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용띠라고 하니까 제가 지금 계속 일러주신 공수가 뭐냐면 용띠분들이 올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문서를 새롭게 쥘 일이 조금은 들어와요. 문서운이 같이. 예, 맞아요. 문서. 이게 뭐 집의 문서가 될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뭐 가게라든지 토지의 문서가 될 수도 있겠죠. 뭐 혼인의 문서도 문서인데 이 문서를 잘 쥘으로 인해서 뭔가의 전반적인 재물이라든지 금전의 운기 자체가 상승한다라는 소리가 나옵니다. 그럼 그 문서 자체가 인생의 재물이 되는 거네요. 맞아요. 이게 아무래도 문서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시는 게 집으로 많이 생각을 하시니까 그 자체가 저는 재물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이제 선생님께서는 네. 금전 관련, 문서 관련에 대해서 고민을 갖고 찾아오는 손님들이 많으실까요? 네네. 제가 생각보다 금전이라든지 문서, 이 집을 살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팔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런 쪽으로 고민을 가지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조금 약간은 다른 선생님들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보수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좋지 못한 해운년, 문서를 줄 수 없는 해운년이라고 했을 때는 문서를 되도록 주지 않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문서의 운이 들지 않을 때. 그리고 문서를 팔아야 될 때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 문서의 운이 들었을 때 뭔가의 새 문서를 잡을 수도 있고 헛문서를 내던질 수도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쉽게 결정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의 예시가 뭐였냐면 한 번은 그런 손님이 계셨어요. 6년 동안 아파트를 내놨는데 안 팔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머리를 썩혀서 오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점사해서 엄마 올해 성주의 운이 들었네요. 올해는 뭔가의 문서를 쥔다, 판다, 이동이라든지 변동이 든다라고 하니 조금만 기다려 봤으면 좋겠다. 근데 이 성주의 운이 조금 잘 받쳐질 수 있도록 조금 엄마도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6년 만에 나갔어요. 그 아파트가. 그러고 나서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람마다 다 때와 시기라는 게 있구나. 내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거구나 라는 걸 좀 알았습니다. 그 운을 인생에서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네. 180도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태령신당 선생님 통해서 잡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오늘도 소중한 시간과 정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